자, 정규분포 봅시다. 요거 다음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거까지 할 거거든요. 자, 일단 정규분포. 얘는 뭐냐면 일단 연속 확률 변수의 함수인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 직선으로 이렇게 막 꺾인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분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확률 분포를 그리면은 여러 가지 분포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런 수많은 형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애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대칭축이 존재하는 겁니다. 대칭축이 지금 x는 m인 거예요. x는 m. m이 뭐였냐면 평균이었지. 평균을 기준으로 완벽히 대칭되는 관계. 그리고 평균에서 가장 많은 그 변수값이 나오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 그래프를 수식으로 때리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근데 너희는 일단 이를 모르고요. 미적분은 안 배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그리면은 저런 형태가 나옵니다. 왜 대칭축이 x는 m이냐면 x-m의 완전제곱이라는 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m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수거든요. 루트 2파이 시그마. 이 시그마가 표준편차라서 상수죠. 이도 숫자입니다. 숫자. 이거 그냥 무리수다. 파이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x 변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건 건데 어쨌든 지수 함수 중에서도 지수가 제곱 형태인 함수고요. 그냥 이렇게 그려진다라고만 인식하시면 되지 저 식에 대해서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자,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생긴 걸 정규 분포를 한다라고 생각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m과 시그마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고 이는 이제 미적분에서 하는 애들만 배울 겁니다. 얘는 우리가 파이도 3.14159 땡땡땡땡이라는 무리수였잖아요. 이도 마찬가지로 어떤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이항분포 표현할 때 x가 만약 이항분포를 따르면은 여기 b라고 썼고요.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몇 번의 시행을 하는가. 그리고 한 번의 시행해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의 확률로 일어나는가를 n, p로 썼었거든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정규분포에 이거는 이제 바이오미널 몰라, 이 맞나? 와, 까먹었어. 이항분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정규분포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n자를 그냥 따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항분포 첫 글자 따왔고 얘는 정규분포의 첫 글자를 따왔다. 근데 대신에 이 뒤에 쓰는 게 좀 다릅니다. 여기는 뭘 쓰냐면은 정규 곡선은 이 표준 편차랑 평균만 구할 수 있으면은 몇인지 알면은 대강 그릴 수 있거든요. 대칭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써야 되는 거는 평균값이 몇인가, 이 확률 변수에. 그 다음에는 여기는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분산인 건데 웬간하면은 예를 들어 16을 쓰더라도 16이라 쓰지 말고 4의 제곱이라 써서 표준 편차까지 보이게 쓰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키, 강수량, 몸무게 등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이건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키 같은 경우는 사실 완벽한 정규분포를 이루는 데이터는 정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쉬운 분포가 이거라서 배우는 거기도 하고요. 굳이 이제 좀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한 163쯤이 한 평균 신장이지 않을까요? 맞잖아, 맞지? 그럼 163인 인간들이 제일 많고 150인 애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170, 180 된 여자들 또 많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신장이 굉장히 쏠린 형태. 그런 데이터들은 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느낌이다. 근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엄청나게 정교하고 완벽한 분포의 모양이거든요. 이런 걸 따르는 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키가 근사한다 정도는 말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의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 성질. 자, x는 m에 대해서 종 모양의 곡선이고, 종 모양이죠? 종 알지? 알지? 정근선은 x축이다. 이게 절대 여기랑 다이지 않습니다. 평생 저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근선이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겁니다.
자, x는 m일 때 최대값 루트 2 파이 시그마분의 1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곡선과 x축 사이 넓이는 1이다. 그러니까 여기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이걸 쭉 무한대로 펼쳐질 건데 어쨌든 간에 넓이는 1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대인데 끊을 수가 없는데요. 그냥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m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퍼진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풀어서 한번 써본 거예요. 미안. 시그마 값이 크다는 게 뭐냐면 m과 시그마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뭐 20,5제곱을 따른다고 쳐봅시다. 그럼 20이라는 게 대칭축이 되면서 뭐 이 정도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두 번째 확률 분포 다른 분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같은 20인데도 표준 편차가 2라고 합시다. 분산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자료들끼리 많이 흩어져 있으면 분산이 크게 되고요. 이게 많이 안 흩어져 있으면 분산이 작게 되는 거거든요. 분산 자체, 말 자체가 이제 많이 흩어진 정도란 얘기인 거니까. 그럼 이게 지금 분산이 얘보다는 작아, 커? 작잖아. 그러면은 어쨌든 이 면적은 정해졌기 때문에 1이라는 넓이로 이게 좁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갔어?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y의 분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z라는 게 있는데 같은 분포를 가지는데 평균만 다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위치만 평행이동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건 거죠. 얘랑 완벽한 그 모양을 가지고 평행이동만 됐다. 얘는 30이 대칭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m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퍼지는 거고 만약에 시그마가 작아지면 계속 솟아오른다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해봤어?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는 m의 값이 변하면 대칭축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 모양은 완전히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 요게 중요하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자료마다 평균 다르고 시그마 다른데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함수가 이딴 식으로 생겼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넓이를 재냐는 거예요. 이거 내가 계산할 줄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면은,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를 도입해서 모든 정규 분포의 이 넓이는 1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의 정규 분포로 그냥 통일을 시켜보자. 어떤 모양의, 그러니까 평균이 몇이든 시그마가 몇이든 간에 내가 이거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는 Z라고 합니다.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1인 걸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런 형태에 있는 확률 변수들을 전부 다 평균이 0이 되도록 바꿀 거고요. 이 X 변수를. 그 다음 표준 편차도 1이 되도록 바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그 표준 정규 분포에서 모든 넓이를 계산할 거예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이걸 일일이 내가 이걸 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함수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게 맨 뒷페이지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거에서 있는 건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표 펴볼래? 여기 있는지 모르겠거든.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있네. 있지 그럼. 자, 보시면은 이게 대칭축이 x는 몇이 돼 있는 거야? 몇이 돼 있니? 0이죠.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얘 시그마는 1입니다. 1. 굉장히 간단한 수고요. 여기 지금 숫자가 엄청 많이 적혀져 있죠. 요 표만 있으면은 어떤 정규 분포든 간에 확률 값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표들은 다른 뭘 뜻하는 거냐면 요 0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값까지의 이 면적을 다 계산해 놓은 건 거예요. 그게 확률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대신에 확률 변수가 Z여야 되는 거예요. Z가 1일 때의 확률을 구해볼게. 무슨 얘기냐?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1.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상 이 확률이 계산되는 겁니다.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 그럼 어떻게 찾냐? Z가 1이라며. 그럼 1.0 찾고 여기 0.000에서 0. 몇몇몇몇이라는 거야? 옳지. 이게 0.3413 이렇게 구해지는 건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럼 내가 0에서 출발하는 값만 계산할 수 있나요?
심지어 음수 쪽으로 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대칭 축이 존재한댔죠, 0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를 계산해도 얘랑 넓이가 어떤 거야? 같을 거라는 거죠. 저것만 내가 구할 수 있으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확률도 0.3413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또 반대로 Z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도 구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이 절반 넓이가 몇이지? 그렇지. 0.5에서 요만큼 면적은 표준 정규 분포표에 있을 거니까 이 빼주면 되는 거예요. 0.1587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든 간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변수로 다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아이고야 많이도 내려왔네.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 더 올라가야 되네. 자, 볼게요. 자, 확률 변수 Z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할 거고 N0,1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는. 몰라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0에서 A까지 오른쪽 그림에 색칠한 도형의 넓이가 198쪽 우리 갔다 왔다 그죠? 거의 표준 정규 분포표에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확률 값을. 자, 그리고 이 Z를 이용해서 다양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풀면서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거를 써먹기 위해서는 모든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표준화라고 한다고 했고, 자,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은 어떤 아이도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M, 시그마 제곱이라는. 이 X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Z로 바꾸는 거죠.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테니까요. 어떻게 바꾸냐. 여기는 시그마이죠. 시그마 분의 여기 내 확률 변수는 뭐 다양한 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거기서 M으로 바꾸면은 이 값을 계산했을 때 다 Z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 A에서 B 사이에 있는 이건 아까 그 우리 표준 점수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얘의 Z 구해볼게. 잘 봐. 이것도 똑같잖아. 시그마 분의 EX-M 되는 거 아니야. 이 위에 값이 똑같으니까 0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Z의 평균이 0으로 만들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건 거고요. 그러니까 변수와 변수의 관계인 겁니다. 우리가 했던 거 앞에서. VZ는 뭐였냐면 X 앞에 곱해진 게 시그마 분의 1이죠. 시그마 제곱분의 1에다가 VX를 곱하면 되네. VX 시그마 제곱이란 말이야. 분수한이 1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확률 A에서 B 사이에 있는 확률 값은 Z로 해서 바꾸고 싶으면은 이 애를 시그마 분의 이 X의 시그마를 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값 그대로 데리고 오고요. 거기서 평균 뺀 거를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얘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변수기 때문에 그럼 그 Z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도 표준화 시켜서 이렇게 쓰는 건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정규 분포 n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가 1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1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을 때 이거는 대칭한다는 그 대칭성에 대해서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렇게 생긴 거 그대로 그려놔요. 여기가 m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죠? 괜찮나요? 1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1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고 싶으면 10이랑 18이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1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1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랑 같을 수가 없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같을 수 있냐? 12랑 18이 정확하게 m에 대해서 대칭돼야 같을 수 있는 건 거예요. 이쪽 면적이랑 이쪽 면적이. 그럼 m이 몇인 거냐면 12와 18의 중점일 거라는 건 거죠. 두 개 더해가지고 2 나누면 몇이 되는 거야? 15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표준화하여 확률 구하기.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40, 10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계산해보자. 요거를 전부 다 그 표준화 시키는 겁니다. 표준화 시켜주면 시그마 뭐 분의
옳지. 얘가 시그마잖아, 시그마. 10분의 여기 있는 변수 그대로 들고 오시고 마이너스 4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계산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5죠. 2분의 3보다는 일단 여기 Z라 쓸게. 여기도 똑같이 10분의 40 빼기 40이면 몇이 되는 거야? 0 되는 거다. 그죠? 1.5라고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2분의 3이라 안 적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5에서 Z가 0 사이를 구해달라는 건데 1.5가 적혀 있죠. 요게 말하는 거는 0에서부터 1.5까지의 확률이 0.433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도 얘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뭐니? 0.433이요. 자, 다음에 px는 6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 얘는 pz로 바꿔보면은 10분의 60-40, 20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가 여기쯤 있을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0.4772. 여기가 0.477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2보다 큰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긴 0. 몇에서? 5에서 옳지. 477을 빼자. 그럼 0.028 이렇게 구해지는 건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18번.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50,5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0.0013을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해주세요. 자, x가 이걸 따르고 있대요. 그럼 이거 내가 바꿔야겠지. z로 바꿀 거고요. 5분의 k-5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0013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뒤에 있는 숫자와 좀 잘 보자. 여기가 이제 0이 됐을 거고요. 0.0013이라는 거는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얘랑 관련이 있다. 그죠? 4987이면은 여기가 3이면은 여기가 0.4987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럼 내가 어쨌든 뭐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여기가 0.5에서 이걸 뺐을 때 0.0013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된다는 거고 그 말은 5분의 k-50이 몇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3이어야 한다. 그래서 k 빼기 50이 15고 k가 몇이면 되는 거예요? 65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 거죠. 다시 해보시고 자, 어느 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는 평균이 164고 표준 편차가 5c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키가 170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인지 구해주세요. 자, 키가 지금 변수입니다. 키라는 확률 변수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건 거예요. 164가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170 이상인 확률을 먼저 계산할게. 자,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이 키가 170 이상인 확률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정규분포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5분의 170에서 164 빼면 몇인 거야? 마이너스? 그치, 6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확률 계산해보자. 여기가 0이고요. 1.2가 0.3849라고 했네.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2에서도 여기가 0.384가 됐겠다. 그죠? 근데 여기랑 전부 다 더해져야 되잖아. 왜냐면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으려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러면은 근데 미쳤는구다. 이 플러스 아니야? 170에서 164 빼는 거니까 듣고 있지? 왜 얘기 안 하는데? 자, 그럼 1.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구해줘야 되는 거고 왜냐면 170이 평균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164 왜 쓰는 거예요? 0이고 1.2 여기가 몇이라고? 0.3849니까 170 이상인 애들은 1.2보다 큰 애들이랑 얘기하는 건데 0.215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전체 몇 %냐고 했잖아요. 이게 확률이니까 100분율로 바꾸려면 100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21점 몇이라는 거야? 51%. 21점부터 소리하고 있네 또.
11.5일이지. 맞지? 자, 이렇게 될 거고요.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해주세요. 자, 키가 변수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160 이상, 그 다음에 170 이하. 그럼 160 같은 경우는 5분의 160에서 164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아까 했다 그죠? 이거는 6이 됐을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0.8부터 몇 가지 구하라는 얘기야? 1.2까지 구해달라. 그러면은 여기가 0이고요. 왜 마이너스 0.8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1.2 있겠죠. 자, 마이너스 0.8. 어차피 0.8이랑 대칭되니까 니도 0.2881일 거 아니에요. 다음 1.2는 몇이겠어요? 0.3849라 적혀 있잖아. 이해 갔어? 그럼 얘네 두 개 어떻게 해주면 돼? 이 확률 구하고 싶으면? 더하면 되죠. 얘네 두 개 더합시다. 0.2881에다가 0.3849 더해주면 3, 7, 6, 0.673의 확률로 요 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몇 명인지 구하라며. 지금 몇 명이 됐어? 그럼 확률이 0.673이라는 거는 673명이 키가 이만하다는 건 거죠. 다시 할 수 있겠지. 다시 해보시고. 자, 봅시다.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하였다.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 450점, 표준 편차가 75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해주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320명이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했다는 거는 합격률이 이미 나왔습니다. 합격률이 2000분의 몇인 거야? 그렇지. 그럼 이거 약분시켜주면은 0.16의 확률로 보자. 이거를 먼저 써와야지. 이걸 안 쓰고 지금 시험 친 게 말이 되나? 다 틀렸었는데. 이 전부 다 알겠나? 알겠어? 절대값 어. 뭐 한 개 살짝 헷갈리는 거 있어. 이 지금 1차만 풀어온 거 아니야? 아, 이게 2차구나. 뭔데?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자,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450점, 표준편차 75점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그럼 450,75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자,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해주세요. 자, 이게 X가 점수거든요. 그럼 최저 점수라는 거는 K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 점수들이 당연히 최저 점수보다는 크거나 같은 사람들이 합격을 했겠죠. 이해가? 합격자 최저 점수보다 큰 사람들이 그 확률값이 0.16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갔어? 합격률 0.16이니까 Z로 바꿀게요. 75분의 여기 X-45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K보다 크거 아이고 미쳤는가 봐. 이거 Z죠. 그 다음에 여기가 75분의 K-450 이게 0.16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평균이 이렇게 뭐 0이 있을 건데 합격자들은 이쪽에서 맞는 겁니다. 높은 점수에. 그럼 예를 들어 이 값이 여기 썼다 칩시다. 75분의 K-450 얘네들이 합격한 애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 확률이 0.16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보니까 지금 0에서 1까지 확률이 몇이라 적혀 있어, Z가? 그럼 정확하게 이게 몇이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갔어? 그럼 K-450이 75고요. 그럼 K는 몇이 돼야 되는 거냐면 450 더하기 75가 돼야 될 거는 거지. 할 수 있겠어? 얘들아, 꺼볼래?